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저번 시간에 이제 포인터 마치고 이번 시간은 함수 나아가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저번 주에 배운 포인터가 조금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가 있어요. 포인터라는 내용이 여러분들한테 생소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받아들이기에 많이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 그 포인터에 대해서 너무 막 깊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설명한 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어도 실은 다음 진도 나가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만약에 본인이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은 선생님의 저번 주 설명을 토대로 다시 한번 내용을 정리한 후에 이 함수 파트를 들으면은 더욱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함수에 대해서 배울 건데, 함수의 흐름과 그리고 함수가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 이번 시간에는 이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함수를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예전에 제가 함수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함수는 여러분들 공장 안에 있는 기계와 같다고 했다. 여러분들 저번에 제가 그림에 이렇게 공장 그려놓고 여기 안에 이렇게 기계를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다 입력을 넣고 이 기계를 막 이렇게 돌려내면 그에 맞는 출력이 이렇게 나왔었죠. 자, 그러면 이 기계 역할을 하는 친구가 함수로 분류할 수 있다. 이거 한 덩어리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여러분들이 함수로 봐도 무관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실은 이 기계마다 각각 무언가를 하는 역할이 있잖아요. 이 함수도 똑같아요. 이 함수는 그냥 여러분들이 입력에 맞게 그 역할을 해줘서 그 역할에 따른 출력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이해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기계가 있어요. 얘가 지금 어떤 숫자를 이 기계에다 뚝 하고 넣었더니, 자, 여기다가 4를 더한 거예요. 자, 4를 더하면은 얘가 40이 나오잖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여러분들이 넣었던 어떤 데이터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다르게 나와요. 지금 40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거는 실은 여러분들이 이 입력에 대해서 출력이 똑같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함수가 정상적으로 동작 안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입력에 대해서 이 공장이 돌아간 것만 확인이 됐다면은 걔는 이미 그 안에 있는 함수 기계가 동작을 해서 그 적당한 출력을 내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라는 친구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어떤 입력을 넣으면은 어떤 시스템에 맞게 출력을 내주는 그런 친구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기계 역할을 하는 친구, 그게 뭐다? 함수다라고 방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실은 일상에 많이 빗댈 수 있는 게 많아요.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기계도 얘기를 했지만, 실은 쌤은 자판기로 엄청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여러분들이 입력으로 뭐 동전을 넣어요. 그러면은 얘가 이제 그 동전 금액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이 음료수를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음료수 버튼을 딱 누르면은 출력으로 여러분 뭐가 나와요? 원하는 음료수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지금 입력 형태와 다른 돈이 뭐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음료수로 나왔다. 자, 그러면은 그 역할을 누가 해줬어요? 그 자판기라는 기계가 해줬잖아요. 자, 그 기계를 함수라고 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프로그래밍적으로 구현을 해볼 거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이 근데 이 함수를 쓰기 전에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진도를 나갔으면은 이제 약속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여기에 지금 별표를 이렇게 그려놨는데,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함수 아니면은 변수 이름을 만들 때 실은 여러분들이 뭐 int a, int b 뭐 이렇게 변수 이름을 만들거나, 뭐 함수 이름도 그냥 int a 뭐 이런 식으로 함수 이름을 만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 실은 이름을 만들 때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고, 왜 이 이름을 만들었지? 아, 나는 이 용도로 쓸 거라서 이 이름을 만들 거야, 이런 게 확실히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적에 맞도록 이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박스 이름 혹은 함수 이름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자판기 같은 경우에도 자판기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이 함수 이름을 만들 때도 이 함수의 이름이 이렇게 붙고 왜 이렇게 붙었는지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시를 들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소에 int ab 같은 거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숫자를 저장하는 친구를 만든다고 치면 int number 1, number 2 이런 식으로 이름을 만들어놔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보면은, 이 친구는 이 바구니 안에는 숫자를 저장하는 친구로 쓰겠구나,
이 바구니는 숫자를 저장하는 친구로 쓰겠구나, 이렇게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AB로 만들어 두면은 그런 거를 파악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여러분들 이 함수 이름, 변수 이름 만드는 거는 각별히 신경 써서 앞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함수의 개념에 대해서 방금 얼추 들었었는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 코드에 대해서 제가 항상 코드를 읽을 때는 이 코드를 읽는 순서, 흐름이 있다고 했었죠. 이 흐름에 따라서 한번 코드가 어떻게 해석되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자, 여러분들, 자, include studio h를 먼저 해서, 자, 원하는 재료, 필요한 뭐 기계를 가지고 오는데, 자, 이렇게 내려가면은 이 주석은 생략을 하고 얘를 먼저 만나네요. 자, int print hello. 자, 얘가 함수예요. 여러분들이 새로 만든 함수예요. 얘가. 자, 얘를 먼저 읽어요. 일단. 자, 읽은 다음에, 자, 지금 얘는 print hello라는 기계가 있구나. 자, 이 정도만 파악을 하고 넘어가요. 자, 그냥 패스를 한다는 거죠. 자, 패스를 하고 int main으로 가서 int main 안에 있는 친구를 실행을 시키는데, 처음에 printf, 자, 이 자체도 실은 함수긴 한데, 자, 자세한 내용은 잠깐 나중에 이야기하도록 하고, 얘를 실행시키면은 이 화면에 함수를 불러보자,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자,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아래 있는 친구를 실행시켰는데, 이 아래 있는 친구는 아까 위에서 본 이 함수 이름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얘를 이렇게 읽고 이렇게 읽다가 이걸 읽은 다음에 얘를 읽을 때 어떻게 하냐면은, 내가 얘를 만든 구간으로 다시 올라가서 이 안에 있는 걸 읽어요. 자, 이 안에 지금 또 출력하라고 돼 있네요. 그러니까 지금 print hello라는 애를 출력을 해요. 자, 출력한 다음에 return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돌아오라는 의미예요. 자, 일단은 돌아갈게요. 어디로 돌아가냐? 여러분들이 실행시켰던 곳으로 돌아가요. 자, 돌아간 다음에 내려가겠죠. 이제, 자, 돌아오면 내려가요. 자, 그 다음에 또 얘를 실행을 시키고, 자, 그 다음에 아까 똑같은 친구가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 가지고, 자, 이 hello라는 친구를 실행시키고 return을 만났으니 다시 돌아와서 내려오면은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이 끝나겠죠. 자, 그래서 순서가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로 얘를 실행시키고, 자, 얘가 실행될 때는 얘로 올라가니까 hello라는 애가 두 번째로 실행되고 다시 돌아오네. 자, 돌아온 다음에 얘로 내려가면은 얘가 3번이 되겠죠. 자, 실행시키고 다시 얘로 내려가면 얘가 4번이 되는데, 얘가 올라가면은 다시 이 안에 있던 얘가 4번이 돼서 얘를 실행시키고 다시 돌아와 가지고 내려가면은 리턴을 만나서 끝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함수를 불러보자가 화면에 나오고,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켜서 hello라는 애가 한 번 나오고, 자, 줄 내리고 다시 돌아와서 또 부를까라는 애를 화면에 또 출력시키고, 그 다음에 다시 함수를 실행시켜서 hello라는 애를 또 실행시키고, 자, 그 다음에 내려와서 이 return 재료라는 애를 또 실행시키더라.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거를 완전 이해할 필요는 없지만 확실한 거는 얘가 순서가 있구나, 이렇게 동작하는 흐름이 있고 순서가 있구나 라고 확실히 인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봤다시피 여러분들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있는 책 읽는 흐름 말고 또 포문에서 이렇게 뺑뺑뺑 돌면서 코드의 흐름이 만들었다고 하면은, 이번에는 이렇게 역행해가지고 좀 크게 올라가는 거를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흐름이 만들어지는 친구도 있더라. 자, 지금 그런 게 지금 함수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기계를 만드는 거예요. 함수는 엄연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계를 만드는 건데, 자, 먼저 함수는 정의라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제가 예를 들어서 플러스라는 개념이 있으면은 여기 플러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설명하려면은 뭘 해줘야 돼요? 이 플러스라는 거를 먼저 적어줘야지 설명을 할 거 아니에요. 자, 이 플러스라는 거에 대해서 먼저 적어준 거를 정의라고 해요. 정의. 그러니까 가장 큰 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가장 크게 알 수 있는 거를 정의라고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int print hello라고 하면은 얘를 보고 얘는 hello를 출력하는 애구나. 자, 이렇게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통 안에는 hello를 출력하는 그 명령이 들어 있을 거예요. 자, 근데 그 정의는 뭐다? print hello라고 해놓은 것을 보아서 얘가 print f하고 hello라는 애를 출력시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 이름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함수를 쓰겠다고 하는 것을 함수의 정의라고 해요. 자, 그래서 결국 함수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기계를 만들어주는 과정과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정의라는 친구는 여러분들이 기계의 이름을 정하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정의할 때 방법이 있는데, 자, 인트가 나오고, 자, 여러분들이 썼던 더블, 인트 캐릭터, 자, 이런 친구를 앞에 먼저 형이라는 걸 먼저 적어준 다음에, 자, 그 기계 이름을 적어줄 거예요. 자, 기계 이름,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계 이름을 적어주고 소가로를 열어주고, 자, 그 다음에 중가로까지. 자, 이제 여기 안에 중가로 안에도 내용이 들어갈 거지만 여러분들 이제 곧 소가로 안에 내용 넣는 것도 같이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기계를 만들 때는 이와 같이 먼저 이름을 적어준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적당히 이름을 만약에 만들었으면은 그 이름 용도에 맞게 이 함수 몸통을 이와 같이 채워주시면 돼요. 자, 프린트 F, 자, 헬로라는 애를 출력할 거다. 그래서 헬로라는 애를 출력을 하고, 아까 리턴은 돌아가는 걸 확인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소스 전체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아까 그 중괄호 안에 든 내용을 뭐라고 했다? 함수의 분체라고 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함수 몸체를 만든 다음에, 자, 이제 그 int main이라는 친구 안에다가 이렇게 생긴 친구들을 써줬었죠. 자, 얘는 출력을 똑같이 하는데 아까 이 친구는 그 함수 문체에 있는 친구를 가지고 실행을 시키는 걸 봤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함수 문체 외에서 함수를 만약에 그 기계를 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계를 만들고 기계를 돌릴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써줄 거예요. 자, 얘는 그냥 아까 int 뭐 있고 여기에 이제 뭐 중괄호 있었는데 그 int랑 중괄호만 없애고, 자, 소괄호 남겨놓고 세미콜론. 자, 그래서 함수 이름과 소괄호를 꼭 써줘야 된다. 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은 함수를 불러내는 방법. 자, 그래서 호출이라고 해요. 함수를 호출한다. 제가 기계를 이렇게 실행을 시키다가, 아, 나 이제 이 기계 쓸 거야라고 그 기계한테 한번 알려주고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알린 다음에 이제 그 기계를 갖다 쓰겠죠. 자, 근데 이 호출이라는 거에서 조금 자세히 보자면은, 자, 여러분들이 방금 함수를 만들고 이 함수를 int main에서 호출할 때 이 함수의 이름이랑 소괄호 뒤에다가 세미콜만 붙여가지고 함수를 호출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가만 보니까 여러분들이 예전에 썼던 printf나 scanf 같은 친구도 이름이 적혀있고 printf라는 소괄호 있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있고, 자, 근데 printf나 scanf 같은 경우에는 이 소괄호 안에 뭐가 적혀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도 곧 이 함수를 호출을 할 때 이 소괄호 안에다가 이제 뭘 적어줄 거예요. 자, 근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오니까 좀 이따가 보도록 하고요.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예전에 썼던 이 친구들이랑 그리고 방금 만들었던 이 친구가 모양새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제가 해주고 싶은 말이 뭐였냐면은, 아까 이 친구들도 실은 함수라고 했었죠. 자, 실은 이 친구들은 함수예요. 근데 함수를 호출하려면은 저희가 위에서 함수에 대한 정의를 적어주고 뭐 본체를 채워줘야지 함수를 호출할 수 있지 않냐? 여러분들 이렇게 알고 계셨잖아요. 자, 근데 이 printf랑 scanf를 호출할 때는 그 정의가 여러분들이 예전에 헤더 파일을 정의했을 때 썼던 이 stdio.h에 적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 include stdio.h는 설계도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위에 더 적어두면은 이 설계도 안에 있는 기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게 함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친구를 이미 적어놔서 필요한 기계를 다 가져왔기 때문에 함수는 정의돼 있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생긴 친구를 갖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이 헤더 파일을 자유롭게 추가하거나 바꿔가지고 프로그래밍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이 헤더 파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분명히 달라지겠죠. 자, 근데 이 stdio.h라는 친구는 표준 입출력, 그러니까 입력이랑 출력을 감당하는 친구여가지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할 때는 scanf라는 함수를 썼었고 출력을 할 때는 printf라는 함수를 썼었다. 자, 근데 중요한 게 뭐다? 이거 두 개는 함수다. 여러분들이 단지 이 printf랑, 자, 그리고 scanf라는 함수를 어떻게 한 거다? 호출한 것 뿐이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없던 거를 만들어 쓰는 게 아니고 이 printf랑 scanf는 결국 이 stdio.h라는 헤더 파일이 이미 기계를 만들어 둬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그 기계를 갖다 쓴 것 뿐이에요.
그걸 어떻게 했다? 이렇게 호출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소스를 또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함수라는 거를 계속 소스를 통해서 보면은 별로 어렵지 않게 느낄 수 있을 건데,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만 정확히 파악하면 정말 어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흐름 중심으로 계속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지금 뭐라 적혀 있냐면은, 중요한 사실은 리턴을 실행하면은 함수는 무조건 종료된다. 자, 종료하고 내가 이거를 실행시켰던, 호출했던 부분으로 돌아간다.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int main에 자, 함수를 호출한 거예요. 자, 나 이렇게 생긴 기계 쓸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은 얘가 이제 이 기계를 돌리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얘가 실행되면 이 기계를 이렇게 돌릴 텐데, 자, 프린트 F를 먼저 만나네요. 난 실행된다. 자, 얘를 먼저 이제 화면에 출력을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만나요? 자, return이라는 친구를 만나네요. 자, 이 return의 친구는 아까 반환한다라고 했는데, 이 친구를 만나면은 여기서 바로 아까 제가 함수를 호출, 그러니까 실행시켰던, 이 기계를 실행시킨다고 알렸던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은 얘로 돌아간다는 거는 이 아래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된다? 실행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또 나오겠지만 주의해야 될 게 볼 부분은, 자, 이 친구를 만나면은 내가 호출된 대로 돌아간다는 점이고, 그때 돌아갈 때 0이라는 값을 같이 들고 돌아간다는 점이에요. 자, 이거에 왜 필요한지 좀 이따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또, 자, 방금과 조금 다른 형태의 함수 형식이 나옵니다. 자, 여기 엔터를 한번 눌러줬으면 좋았을 텐데, 자, 그냥 보면은 순서로 읽었는데 함수에 정의가 나오고 얘는 패스한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읽은 다음에 자, 얘를 실행시키는데, 자, 여러분들 새로 보는 게 나왔어요. 여기에 원래 오른쪽에 숫자가 들어가야 되는데 숫자가 안 들어가져 있고 무슨 함수 호출하는 게 들어가 있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함수도 실행시키면 돼요. 자, 오른쪽에 있는 애 먼저 똑같이 먼저 보세요. 무조건. 자, 오른쪽에 있는 애를 먼저 보면은, 자, 얘가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 렛이라는 친구를 찾아가겠네요. 자, 근데 얘를 찾아가자마자 뭐가 있냐면은 돌려주래요. 뭐를? 1000이라는 애를 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이 1000값을 들고 가는 거예요. 바로. 자, 그러면 이 렛이 결국 그냥 아예 1000으로 돼버리는 거죠. 그 1000값을 어떻게 해? 여기 A에다 넣는 거예요. 그럼 A가 뭐가 나와요? 100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을 하니까 1000이 나오는데, 지금 여기 설명이 let 함수의 반환값. 자, 여러분들이 이 return을 써가지고 이 1000이라는 값을 제가 함수를 호출했던 곳에 돌려줬기 때문에 이 1000값을 뭐라고 하냐면은 반환값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 1000값을 정상적으로 반환을 받아서 1000이라는 값을 출력한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계속 흐름을 그려주고 있는데, 눈으로 이렇게 실로 된 흐름을 그리면서 이 함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파악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이런 연습을 하는 게 제일 지금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메인이라는 친구도, 자, 지금 뭐라 돼 있냐면은 메인도 함수다 라고 돼 있는데, 간만 보면은 int main 하고 소가로 열고 중괄호. 자, 여러분들 아까 함수 정의했을 때랑 똑같이 생겼죠? 자, 그래서 메인도 함수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프로그래밍 할 때는 꼭 메인 함수를 꼭 하나 써줘야 돼요. 얘가 왜냐면 함수의 중심체. 그러니까 공장 전체를 관리한다 생각하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장 전체를 관리해주는 그런 함수이기 때문에 항상 꼭 하나를 적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슬슬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배워야 될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자, 같이 볼게요. 이 코드도. 자, 여러분들이 원래 알던 방식대로 조금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코드를 먼저 읽은 다음에, 자, int main을 바로 실행을 시키겠죠. 자, int main에 지금 뭐가 들었는지 보니까, 자, i라는 박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i 안에 박스 안에 들어갈 숫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키보드 입력을 해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친구를 실행시켜줬어요. 자, 이와 같은 친구를 찾아가니까, 자, 지금 원래 있던 i 값에 4를 더한 걸 볼 수 있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scanf에서 5를 입력을 했으면은 그 scanf 5 입력된 거에다가 4를 더해서 9로 만들겠죠. 자, 그러면 i라는 값이 9로 나와야겠죠, 원래는. 자, 그러면 얘와 printf를 실행할 때 뭐가 나오겠어요? 9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얘는 오류가 나요. 컴파일이 안 된다는 점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되는 코드를 볼게요. 되는 코드를. 자, 아까와 조금 다른 코드긴 한데, 자, 똑같이 읽고, 자, 얘를 실행시켜. 이번에는 메인이라는 친구를 마인머니라는 박스에다가 10만을 넣어놨어요. 일단은 10만을 넣어놨는데, 자, 이제 얘를 출력하려고 하는데, 출력하려고 보니까 함수를 썼네. 함수.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친구가 나오면은 겁먹지 마시고 일단은 얘랑 똑같이 생긴 함수 정의를 찾아보세요. 자 그러면은 지금 위에 보니까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자 근데 이 제가 소괄호 안에다가 지금 mymoney라는 애를 넣어놨네요. 그러면은 일단은 mymoney 뭐가 들었어요? 그 10만이라는 값이 들었죠. 자 10만이라는 값을 들고 이 함수로 이제 갈 거예요. 자 이 함수로 가니까 지금 이 함수로 갈 때 먼저 만나는 게 지금 이 소괄호인데, 자 이 소괄호 안에 지금 int master money라고 되어 있는데 얘도 지금 변수죠. 변수 바구니 하나 만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10만이라는 값을 자 이렇게 들어가지고 여기 안에다가 복사할 거예요. 복사 10만. 자 그러면 이 마스터 박스라는 친구도 10만이 돼요. 자 그러면 이 10만의 값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을 더할 거예요. 만. 자 그럼 11만이 되겠죠. 얘는 11만의 값을 들고 다시 어디로 가요? 여러분들이 함수를 추가한 곳으로 이렇게 돌아간다. 자 그럼 얘가 전체가 뭐가 되겠어요? 11만이 돼요. 결론적으로 11만. 자 지금 순서가 자 얘가 1번이고 안에 있는 게 실행되는 게 2번이고 얘가 다시 리턴으로 돌아와서 값을 반환하는 게 3번인데, 자 지금 원래 10만으로 시작했던 게 이 함수를 거치면서 11만으로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까 코드가 왜 안 됐는지 생각을 해보면은 실은 지금 방금 추가된 게 뭐냐면은 제가 이 소괄호 안에다가 여러분들이 보내줄 값을 이 소괄호 안에 적어줬다는 건데 이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적었었어요. 아까는 안 적고 그냥 실행을 시켰는데, 자 찾아가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값을 여러분들이 보냈으면은 자 이 값을 받을 바구니가 있어야 돼요. 일단은 자 얘를 보내서 얘를 받을 바구니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러분들이 보낸 그 함수에는 받을 바구니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받을 친구가 없기 때문에 애초에 오류가 나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연산을 실행시킨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이 바구니 받은 거를 토대로 그 바구니에다가 뭔 짓을 할 건데 그 바구니 자체가 없으니까 뭔 짓을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 코드는 아예 오류가 나게 됩니다. 자 코드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결국은 i라는 값을 입력받았으면 여기 i를 이렇게 적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i라는 값을 그 함수에다가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함수를 보냈으면은 자 얘를 받아줄 바구니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근데 지금 바구니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일단 바구니가 없는데 얘가 이런 걸 실행시키려고 해. 자 근데 얘를 하려면 뭘 해야 돼요? 바구니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바구니가. 근데 바구니가 없어. 그러니까 안 된다. 이 이야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아예 오류가 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맞게 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int i라는 친구를 하나 추가를 해줘야 돼요. 이 소괄호 안에다가 추가를 해주고 얘는 똑같이 실행시켜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에 return i라는 친구를 실행을 시켜줘야 돼요. 자 해준 다음에 자 여기 안에다고 i 당근 적어 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여기다가 다시 i는 이렇게 앞에 적어 주셔야지 정상 동작을 합니다. 자 이 코드를 다시 분석을 해보면은 이 친구는 일단은 실행을 시켰을 때 받을 바구니도 없고 그 바구니에 대해서 연산을 처리를 해주는데 이 연산을 처리할 때 바구니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류가 나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해결해 줬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자 제가 지금 똑같은 바구니가 두 개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이 int main이라는 공장에서 쓰는 i라는 바구니 하나가 있는 거고 이 매직박스 함수에서 쓰는 i라는 바구니가 또 따로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똑같은 바구니가 두 개 있잖아요. 이거 뭐로 구분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 저번에 포인터 설명을 유심히 들었다면 또 다른 차이를 줄 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뭐였어요? 꼬리표에 있는 숫자가 뭔지. 자 얘는 선반 위치라고 했죠. 이 박스가 크기가 똑같고 이름이 똑같더라도 만약에 그 선반 올려져 있는 위치가 다르다. 어디 선반이 있는지 그 차이가 있으면은 걔들은 다른 박스로 취급을 하더라.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자 항상 이 는 오른쪽에 있는 를 먼저 실행시킨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i를 넣어주면 그 입력받은 i 값을 들고 이 함수를 정의한 곳으로 가더라. 자 그래 가면은 자 여기 보면은 제가 int i라는 애를 넣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 i라는 바구니가 이제 5라는 예를 들어 제가 int main에서 5를 입력했으면 이 5를 이렇게 받아내는 거죠. 자 받은 다음에
이 바구니, 그러니까 이 매직 박스 안에 있는 이 i라는 바구니를 가지고 거기에다 4를 더하는 거예요. 자, 4를 더한 다음에 그럼 9가 되겠네. 자, 9가 된 거를 다시 return i 이렇게 써줘가지고 9를 그대로 돌려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얘가 다시 9를 들고 이렇게 돌아오겠네요. 그러면 이 매직 박스 전체가 9로 바뀌어요. 그 9라는 값을 어디 넣는 거예요? 다시 i라는 박스인데, 이 i라는 박스는 매직 박스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int main에 있는 박스에다 넣는 거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직 박스에서 만든 i 박스랑 그 다음에 int main에서 만든 i 박스는 다르다. 자, 다른데 뭐로 구분을 하냐? 박스가 올라간 위치, 어디 선반에 있는지, 즉 꼬리표, 자, 주소에 의해서 구분이 된다는 것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내용을 토대로 조금 더 이해를 하면은 얘 이름을 얘랑 똑같이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이머니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름은 똑같지만은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위치로 구분을 하더라. 자, 근데 만약에 이름은 안 같아도 되겠지만은, 자, 그걸 토대로 다시 설명을 한번 해보면은, 자, 여러분들이 이 마이머니라는 박스에다가 10만을 넣고 그 10만이라는 값을 들고, 자, 인트 마스터 머니로 가더라. 자, 그러면 이 마스터 머니라는 곳에 10만이 들어가고, 자, 그 10만 들어간 거에다가 만을 더해요. 그러면은 얘가 11만이 되겠네요. 11만이 되고, 자, 그 11만 된 거를 어떻게 돼요? 다시 이렇게 돌려줘요. 자, 그럼 얘 전체가 뭐로 바뀌어요? 11만으로 바뀌죠. 11만이 된 거를 출력을 하더라. 그러니까 얘는 실행을 하고 반환된 값을 출력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조금 헷갈리면은 그냥 흐름적으로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자, 얘가 지금 이렇게 흐름이 나오는데, 자, 일단은 마이머니라는 박스를 만드는데 얘는 메인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박스는, 자, 인트 메인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긴 박스를 만들면 이렇게 생긴 애가 생기겠죠. 자, 그 다음에 이 프린트 f를 실행시켜야 되는데 얘를 출력하려고 한 %d랑 연결된 거 보니까 함수를 호출하더라. 그래서 얘를 찾아가는데, 자, 그 10만이라는 값을 들고 찾아가요. 자, 그러면은 찾아갔는데 그걸 보관해줄 친구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거를 지금 이 함수의 소괄호 안에 변수를 새로 만들어준 거예요. 자, 그래서 마스터 머니라는 박스를 새로 만들어서 여기 안에 10만을 먼저 넣어요. 자, 넣은 다음에, 자, 그 마스터 머니라는 박스에다가 다시 만을 더한 값을 다시 이 마스터 박스에서 저장을 해요. 그럼 얘가 11만이 되겠죠. 자, 그 11만이 된 거를, 자, 어떻게 해요? 다시 여기다가 돌려주더라. 자, 그러면 그 돌려준 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출력을 하더라. 자, 지금 제가 그림을 순서대로 잘 그려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흐름만 이해해도 실은 이 함수 이해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자, 원래 지금 이 코드에서 새로 알아야 될 개념은 이 인자라는, 자, 매개 변수라는 친구예요. 자, 여러분들 아까는 소괄호에 아무것도 안 넣었었는데 지금은 소괄호에 뭘 넣어놨네요. 자, 이 소괄호에 넣는 개수랑 그리고 이 함수 정의의 변수를 만드는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지금 얘 변수 하나, 이름 하나 들어갔고 여기도 변수 하나 만들었죠. 자,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지금 연결돼 있는 거예요. 어머니 보면, 자, 이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이 친구를 뭐라고 하냐면은 매개 변수라고 해요. 매개 변수. 얘는 내가 함수를 호출할 때 그 소괄호 안에 있는 값과 연관을 갖는다. 자, 그래서 매개 변수라고는 하는데, 자, 이거를 그냥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그리면 아까 그 흐름대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죠. 자, 소괄호 안에 변수 이름을 넣어줬어요. 자, 그러면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을 들고 이 소괄호, 자, 함수 정의의 소괄호로 찾아가더라. 자, 그 소괄호 안에 있는 변수 바구니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함수 호출할 때 적어준 값 있죠? 그 값을 여기 안에 넣는 거예요. 자, 이 변수 안에 마스터 머니라는 변수 안에 넣는 거다. 자, 이게 실은 함수 인자의 역할이야. 이게 전부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수를 호출할 때, 자, 그 값을 그 함수 원형에다 갖다 주고 싶다. 자, 함수 제가 쓴 데다 갖다 주고 싶으면은, 자, 이 함수 이름 그 소괄호 안에다가 변수 이름이나 혹은 숫자로 써줘도 돼요. 숫자도 괜찮고 변수 이름을 써주고, 변수 이름을 써주면 그 변수 안에 있는
값으로 알아서 들어가요. 자, 써주면은 그 값을 들고 원래 함수가 있던 곳으로 찾아가는데 그 함수 원래 있던 곳 소괄호 안에도 바구니로 만들어진 게 있다. 자, 그래서 그 바구니 안에 그 함수를 호출할 때 썼던 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는다. 자, 이게 함수 인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코드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코드는 여기서 만들어진 마이머니라는 박스랑 자, 여기서 만들어진 마이머니라는 박스는 똑같은 친구다? 아니라고 했었죠. 제가 똑같은 친구가 아니라고 했었기 때문에 자, 이 코드는 얘를 실행시킬 때 얘는 10만으로 나오는 반면에 얘는 11만으로 나오는 거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똑같은 박스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값을 출력을 하더라. 자, 여러분들은 이 코드를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해 보면서 아, 얘가 이래서 얘는 11만이 나오고 10만이 나오는 거를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헷갈릴 것 같으니까 제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은 자, 이 마이머니라는 박스에 10만이라는 게 들었네요. 자, 그러면은 얘는 이 메인 내에서만 쓸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 10만이라는 값을 함수를 호출할 때 쓰는데 지금 자, 이 10만이라는 값을 들고 여기로 이동을 하더라. 자, 슬레이브라는 함수로 이동하는데 이 함수 이 값이랑 연결되는 게 뭐다? 자, 이 원형의 소괄호랑 연결된 자, 이 int mymoney랑 연결이 되더라. 자, 그러면 이 mymoney라는 바구니에 10만이 들어갔는데 주의해야 될 점. 자, 여기 있는 10만이라는 값은 자, 여기로 이동할 때 자, 복사되는 거예요. 복사. 그러니까 이 10만이라는 값이 복사가 돼서 이 mymoney라는 다른 박스가 10만이 되는 거지. 여기 있는 값은 전혀 영향을 안 받는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0만을 넣고 이 mymoney에 만을 더해주면 11만이 되겠네요. 여기 있는 이 슬레이브 mymoney라는 박스는. 그래서 그 11만이라는 값을 돌려주죠. 자,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최종적으로 11만이 되지만 자, 이 mymoney라는 출력은 여러분들이 출력을 할 때 보니까 이 출력 범위가 지금 메인 함수 내에 있단 말이에요. 메인 함수 내에 있기 때문에 자, 이 mymoney라는 박스를 쓸 때도 이 메인 함수 안에 있는 박스를 쓰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메인 함수 안에 지금 박스가 mymoney라는 게 있는데 이 mymoney는 지금 뭐가 들었어요? 안에 10만이 여전히 들어있다. 그래서 얘는 똑같이 10만으로 나오는 거를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까부터 이 mymoney라는 박스나 이 i라는 박스나 여러분들이 이 박스 안에 있는 값을 가져다 쓸 때 이 메인 내에 만들어둔 박스 값을 가져다 쓰더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둬야 될 점은 자,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 안에서 박스를 가져다 쓸 때 그 해당 함수 안에 있는 박스만 가져다 쓸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 int main 내에서 mymoney라는 박스를 가져다 쓸 일이 있으면은 이 int main 내에서 만든 mymoney 박스를 가져다 쓸 것이고, 만약에 이 슬레이브 함수에서 mymoney 박스를 가져다 쓸 일이 있으면은 이 슬레이브 함수 내에 만들어둔 mymoney 박스를 가져다 쓸 것이다. 자, 결국은 이 메인에서 쓰던 mymoney 박스를 슬레이브 박스에서 쓸 수는 없고요. 이 슬레이브 박스에서 쓰던 mymoney라는 박스는 메인에서 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함수 호출이 다른 함수로 값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주긴 하지만 결국은 이 호출 말고는 다른 함수로 값을 직접적으로 전달할 방법은 없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유의를 해서 코딩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좀 더 이제 심층적인 접근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 main이라는 함수 안에 i라는 박스랑 j라는 박스를 만들어 놨어요. 자, 지금 함수 정의는 그냥 읽고 건너뛴다고 했었죠. 자, 그래서 얘를 이렇게 쭉 가다가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자, j라는 박스 3, 5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읽다가 얘가 수압 전이래요. 자, 수압이라는 거는 순서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3, 5였는데 얘가 여기 안에 5, 3 얘네 두 개의 위치를 이렇게 바꾼 걸 수압이라고 하는데 자, 안 바꾸기 전은 3, 5가 그대로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실행시켜요. 얘를 실행시키면 바꿔야 돼요. 바뀌어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출력을 다시 하면은 실은 3, 5가 나와요. 자, 이게 왜 그런가 보면은 자, 이 메인에서 만들어진 박스랑 그 다른 함수에서 만들어진 박스랑은 이름이 똑같아도 뭐라고 했다? 제가 분명히 다르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자 얘가 3이랑 5값. 자 지금은 두 개가 생겼죠. 자 아까는 하나였는데 두 개여가지고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전달을 해줄 때는 함수에다가 쉼표를 써줘야 돼요. 쉼표. 자 사이다 이렇게 쉼표를 써주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얘를 받을 숫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바구니도 몇 개야겠어요? 두 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바구니도 두 개 있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A랑 B 바구니에 3이랑 5가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 못 드리니 자 결국은 그래서 이 A랑 B 바구니가 원래 3이랑 5였는데 5랑 3으로 바뀐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지금 I랑 J가 바뀌어야 되는데 A랑 B 바구니만 바뀐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다시 I랑 J라는 바구니를 출력하면은 얘는 바뀌어 있겠어요? 안 바뀌어 있겠어요? 안 바뀌어 있어요. 얘는 여전히 3이랑 5를 유지하고 있더라.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이걸 전달해 줄 때 받은 그 바구니만 바뀌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메인에서 프린트F로 바뀐 것을 확인했을 때는 바뀌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거를 바꾸려면은 포인터를 써줘야 돼요. 이거를 포인터에 쓴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자 이거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저희 자 똑같이 함수 있고 함수 정의 나오고 얘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하고 건너뛴 다음에 자 I랑 J라는 바구니가 나와요. 똑같이 자 나오면은 여기에 3이랑 5를 넣어줘요. 일단 안 바뀌겠죠. 자 출력하기 전이니까 여기 3, 5가 똑같이 들어가겠지만 자 이번에는 똑같이 함수를 하는데 이번에는 자 주소를 전달해 주다. 꼬리표에 있는 정보를 전달해 주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꼬리표에 있는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친구는 뭐가 있어요? 포인터다. 자 그래서 여기도 포인터로 만들어 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별표 A랑 별표 B인데 자 포인터 할 때 항상 뭐 명심해줘라? 화살표 그어줘라. 무조건 화살표 그어줍시다. 자 화살표를 그어주는데 여기 지금 뭐가 들었냐면 여기에는 I에 대한 정보가 들었고 여기는 J에 대한 정보가 들었네요. 자 그러니까 얘가 뭘 가리키는 거야 이제? 얘는 I를 가리키고 얘는 J를 가리키더라.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별표 A 자 상자를 두 번 열어야 된다고 했죠. 자 A라는 상자를 여니까 I의 주소가 있네요. 그 I의 주소를 찾아가서 다시 그 박스 안에 있는 걸 한 번 더 열어요. 그럼 뭐가 들었어요? 3이 들었네요. 자 그 3이라는 값을 템에다 넣을 거예요. 템. 자 템에다가 3을 넣고 자 그 다음에 B 박스를 열고 자 찾아가가지고 자 그 박스를 다시 열어요. 그게 뭐예요? 5라는 거죠. 그 5라는 값을 어떻게 해요? A라는 박스를 열어서 찾아갔더니 그 박스 안에 든 거. 자, 그러니까 결국 I 박스 안에 든 거 안에다가 5라는 거를 이렇게 넣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I가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I가 뭐로 바뀌더라? 5로 바뀌는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이라고 저장해 놓은 거를 B 박스를 열고 찾아간 다음에 다시 그 박스를 연 거. 자, 그러니까 J 박스 안에다가 뭘 넣어요? 3을 넣더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자, 제가 포인터를 이용하니까 지금 여러분들 결국은 이번엔 아까와 다르게 I랑 J가 순서가 바뀐 거를 확인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여기 안에 있는 값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싶은데 그거를 다른 함수에서 변화를 주고 싶으면은 뭘 이용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지금 포인터를 이용해서 여기 있는 메인 함수의 박스를 변화를 준 거를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포인터를 이용해 가지고 원래 있던 값에 여러분들이 메인에 박스 만들어 놨으면은 이 메인이라는 IJ 박스에 접근을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포인터인데 이거를 쓸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이 방법은 한번 여러분들이 그리면서 꼭 한번 숙지를 해서 이해해 보신 다음에 한번 코드 작성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별로 저번에 배웠던 내용 토대로 생각해 보시면 어렵진 않아요. 자, 근데 확실한 거는 그림을 확실히 그려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관계를 다져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야기될 점. 이 함수의 순서. 자, 지금 메인을 먼저 써놨고 수압이란 친구를 아래 써놨는데 자, 이거 읽는 순서에 따르면 자, 얘가 인트 메인을 먼저 읽을 텐데 얘가 먼저 나오네요. 자, 근데 얘가 지금 썼다는 거는 얘에 대해서 전에 설명이 돼 있어야 되는데 얘를 읽기 전에 이미 얘를 읽어버렸어요, 제가. 자, 그러면은 얘는 얘가 있다는 거를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얘를 앞에 써주던가. 또 다른 방법은 얘랑 똑같이 생긴 애를 자, 얘를 이 메인 위에다가 써주는데 자, 그 중괄호 안에 있는 건 빼고 정의만 딱 써준 다음에 중괄호 안 쓰고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만 해준다. 자 그러면은 얘를 인식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방법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세요. 자 이번에는 함수가 배열을 이렇게 받아보려고요. 배열을 받아보려고 하는데 자 지금 제가 저번에 배열을 이 포인터를 배열처럼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을 해줬었죠. 근데 이거는 엄연히 보면은 배열이랑 포인터는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냥 포인터를 배열처럼 이용할 수 있는 것 뿐이고 걔는 포인터고 배열은 배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자 저번에 그 개념이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자 여기서 중간 과정은 좀 생략을 하고 바로 함수를 실행을 시키는데 ARR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얘가 그 값을 들고 얘 여기서 든 값은 뭘까요? 자 얘는 주소겠죠. 얘랑 똑같다. 그러니까 이 배열에 셋업 주소를 들고 가는 거예요. 자 주소를 들고 가니까 얘를 받는 애는 당근 포인터겠죠. 자 포인터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열을 다른 함수에서 이렇게 뭔가 작업을 하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받는 친구가 항상 포인터여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걸 가지고 자, 똑같이 포문을 돌려요. 자 근데 지금 원래 이 PARR은 결국은 얘를 가리키기 때문에 얘를 바꾸는 거겠죠. 이 안에 있는 값을 다 플러스 1씩 시켜주더라. 자 이거를 다 플러스 1씩 시켜준 다음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이 printf를 시행시켜주면 제가 원래 예를 들어서 배열 바구니에다가 10, 11, 12 이렇게 했으면은 자 얘를 시행시킬 때는 자 이 PARR이라는 친구가 얘 첫 번째를 가리키겠죠. 자 이 주소를 가지고 이 명령을 실행시키더라. 자 그래서 이 포인터를 배열처럼 사용했는데 자 결국은 여기 안에 있는 값이 다 1씩 늘어나요. 11, 12, 13 이렇게 늘어나요. 자 그래서 늘어난 다음에 자 다시 돌아와 가지고 출력을 하면 뭐가 나오겠어요? 얘들이 나온다는 의미죠. 자 저희가 지금까지 함수 코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코드를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냥 이 소스들을 차라리 다 int main 안에 넣어놓고 동작시키면은 함수를 안 써도 상관없지 않냐? 굳이 함수를 쓰는 이유가 있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수를 꼭 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자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int main 내에 어떤 소스를 작성을 했는데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는 전체적으로 짧아서 막 오류를 찾는데 오래 걸리지 않겠지만 예를 들어서 엄청 긴 소스를 int main 내에다가 다 넣어놨어요. 자 근데 제가 그 소스를 다 작성하고 동작을 시켜서 이제 입력을 딱 넣어가지고 출력이 나와야 되는데 출력이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이상한 값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메인 내에 작성한 코드가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int main 내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놔가지고 어디서 뭐가 고장나는지 정확히 파악하기가 엄청 어려워지는 거예요. 막상 소스를 보니까 소스 막 길게 쓰고 여기 이거 왜 썼지? 막 엄청 헷갈려 하는 문제가 나와요. 자 저번에 저희 포인터 배울 때도 그런 게 있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어떤 데이터를 찾을 때 이 포인터는 그 분류 체계를 좀 더 체계적으로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를 통해서 좀 더 데이터에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었는데 말 그대로 함수에도 이런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작정 int main에다가 모든 소스를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작성하는 코드가 기능이 이렇게 분리돼. 그럼 그 기능마다 기계를 다 따로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따로 만든 기계를 동작 순서에 맞춰가지고 순서대로만 배치시켜 두면은 여러분들이 공장을 동작시키다가 고장이 났어. 자, 근데 아까 int main에다가 한 번에 다 넣어버리니까 기계 어디가 고장났는지 너무 파악하기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이 기능에 맞게 기계를 이제 분리를 해가지고 공장을 동작을 시키니까 어떤 기능이 고장나는지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인 안에다가 기계를 여러 개로 분류해놓고 이렇게 돌려보니까 출력이 또 이상하게 나왔는데 이제 기계를 순서대로 이렇게 살펴보니까 고장난 기계 하나를 발견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고장난 기계 하나만 고치면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겠죠.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토대로 바람직한 코드를 짰다고 하면은 자, 공장이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입력을 넣으면은 출력이 나오는데 아까는 그냥 이 int main 안에다가 모든 기능을 다 넣어놨어. 근데 이번에는 기능에 맞게 이렇게 기계를 분류를 해둔 거예요. 그러면 이게 int main이 만약에 큰 기계라고 하면은 그 기계 안에 작은 기계, 그러니까 작은 부품들을 이렇게 조립해가지고 큰 기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작은 기계가 하나가 고장난 걸 알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작은 기계만 고쳐주면 다시 정상 동작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아까보다 오류를 찾기 쉬워가지고 문제를
쉽게 해결 가능하다는 장점이 생기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작은 기계 만들 때 또 다시 그 안에 있는 부품을 그거보다 더 작은 기계로 또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기계를 고치려고 하니까 이 기계 안에도 부품 여러 개가 있는데 이 부품이 안 돌아가는 걸 알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기계들을 다시 보니까 또 하나가 고장난 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만 고치면 다른 거는 볼 필요도 없이 다시 기계를 정상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찾는 과정이 순서가 확실히 있고 구성이 확실히 있다 보니까 문제에 대한 상태만 잘 파악하면 오류를 찾아서 해결하는 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또 다른 점으로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 큰 기계의 기능을 한번 바꾸고 싶은데 이거를 만약에 그냥 한 번에 다 써놨으면은 그 기능 바꾸기 엄청 힘든데 나 이 큰 기계 안에 있는 기능 중에 이거 하나만 바꾸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기계에 대해서만 딴 기계로 바꿔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의 기계를 다시 만들 수가 있겠죠. 혹은 여기다가 기계를 하나 더 추가해줘가지고 기능을 또 추가한다던가. 자, 여러분들이 함수를 쓰면은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는데 아까처럼 int main 내에다가 함수를 안 쓰고 코드를 모두 작성하게 돼버리면은 그게 매우 어려워져요.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전부 이해를 못해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코딩을 잘하게 되면은 이 함수는 제가 방금 설명한 이유 때문에 쓸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자판기도 마찬가지예요. 자판기에 돈을 넣는 부분, 그리고 음료수를 보관하는 부분, 그리고 음료수가 나오는 부분, 뭐 기능이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 예를 들어서 근데 돈을 넣는데 돈이 먹었어. 그러면은 그 기계를 다 고쳐야 돼요? 아니죠. 그 돈 먹은 부분만 수리하면 되잖아요. 돈은 잘 들어갔어. 근데 음료수가 안 나와.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기계를 다 뜯을 필요도 없이 그냥 뒤에 음료수가 없던가 아니면 음료수가 막혔던가. 그래서 그 부분만 또 고쳐지면 다시 자판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음료수가 나와가지고 만져봤는데 음료수가 차가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돈 먹는 부분이랑 음료수 저장하는 데는 안 고장났으니까 음료수를 차갑게 하는 구간이 고장났겠구나. 그러면 그 구간만 고쳐주면 되겠죠. 자,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이 그걸 int main에다가 전부 다 쓰면은 그게 매우 어려워지고 이렇게 기능에 따라서 함수로 분류를 해놔야지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우 쉬워지겠다. 그리고 기능을 추가하던가 아니면 기능을 바꾸던가 하는데도 매우 유연해질 수가 있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함수까지 얼추 마무리했었는데 선생님이 설명이 조금 빈약할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너무 많은 것을 설명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배경 지식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조금 느낄 거예요. 집중적으로 뭘 연습해야 되냐? 이 흐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얘가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코딩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함수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문자열을 배울 건데 지금 여기서부터는 조금 내용이 어려워져요. 많은 학생들이 조금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조금 어려우면은 여러분들이 조금 쉬어가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어릴 것을 생각을 해서 조금 쉬어가도 좋은데 여러분들 코딩은 항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열심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함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